안녕하세요. 미미텍스 황주미 계사입니다. 음식점, 술집, 요식업 하는 사장님들 매출 200만 원 찍었는데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이 영상 꼭 봐주세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마감 정리하면서 포스기 보니까 일매출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나가고 통장 잔고 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몇 달 후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와요. 800만 원. 이게 뭔 소리야? 나 이런 돈 어디서 내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저도 직접 경험해봤거든요. 지금 남편이 고깃집 1개랑 술집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자영업이 20대부터 꿈이었어서 가게 2개부터는 제가 1개를 1년간 직접 운영했어요. 1년간 주 7일 일했었습니다. 요식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초반 6개월은 거의 4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네이버 리뷰 마케팅 하겠다고 퇴근하면 2, 3개월마다 리뷰 이벤트 주제 변경하려고 어떤 걸로 할지 고민하고 했거든요. 심지어 가게 초반에는 사람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직원이 당일 노쇼를 했어요. 혼자서 가게 운영하기가 보통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문을 닫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 힘든 거 진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았어요. 매출은 분명히 나오는데 왜 돈이 안 남는지, 세금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 사장님들이 왜 돈 걱정을 하는지. 오늘은 음식점, 술집 운영하시는 요식업 사장님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금 포인트들과 실제 저희 가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려볼게요. 요식업 창업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게 자리부터 찾으셔야죠. 가게 자리 찾으면 권리금이랑 월세 협상하고 처음 저희 첫 가게는 자리 찾는 데만 6개월 걸렸어요. 여기저기 부동산에 괜찮은 매물 보면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처 다 뿌리고 가게 후보 자리 추려서 매일매일 거기 가서 유동인구 파악하고 옆 가게 술박스 몇 개 나왔나 체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목칠기삼이라고 하죠. 사장님들 다 아시는 그 단어. 목이 7, 기운이 3. 권리금, 월세, 보증금, 가게 크기 마음에 들면 자리가 영 빠지고 자리가 좋으면 권리금, 월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고 아무튼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는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받고 위생교육 받고 보건증 발급받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랑 영업신고증을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하시는 실수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인테리어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거예요. 간이 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안 받으려고 하시는데 세금계산서 안 받는다고 해서 막 10% 이상 깎아주지 않더라고요. 매출액이 커지고 하다 보면 비용 한 푼이라도 진짜 나중에 아쉽게 되거든요. 가게 운영하면 세금, 건강보험료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나중에 100% 후회하게 되니까 세금계산서 꼭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바로 은행 가서 사업용 계좌 만드세요. 계좌 이체할 때 상호명이 나오면 훨씬 좋거든요. 보통 결제할 때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계좌 이체하시는 손님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저희 가게에도 카운터 앞에 계좌번호 프린트해서 코팅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상호명으로 계좌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세금 이야기 해주세요. 자, 여기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세금 생각을 진짜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보통 매출액의 3에서 4% 정도 나오는데 이게 모이면 생각보다 목돈이에요. 물론 간이과세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술집은 보통 매출액의 4에서 4.5% 정도 나오고요. 고깃집은 이제 면세 품목이 많다 보니까 부가세 납부할 때 보면 술집보다는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이게 부가세 납부할 때 되면 진짜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이런 걸 아는 저도 한 번에 내기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낼 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부가세 통장 따로 만들어서 미리미리 저축해 두세요 라고. 저희도 월 매출액의 4.5에서 5% 정도는 따로 계좌에 저축해 두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얘기도 해볼게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매출이 진짜 잘 나올 때는 가게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매출액의 10%대까지도 막 낮춰져요.
근데 진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직원도 힘들고 서비스 퀄리티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보통 매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매출액의 20에서 25% 정도 나올 거고 아마 오토 매장이면은 인건비가 30%대에서 40%는 좀 안 되게 나올 거예요. 직원 두고 가게 운영하시는 요식업 사장님들은 공감하시죠? 아무튼 비중이 꽤 큰 항목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20일 미만 사업장이면 반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6개월치 한 번에 내는 것도 이것도 은근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게도 그렇고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께도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미뤘다가 신고해야지 하고 기한 후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나오고 아예 신고 안 하면 종소세 신고하실 때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일용직, 프리랜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을 찾아오는 거고요. 세무사랑 기장 계약 꼭 해야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실제 저희 옆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예비 창업 사장님들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1인 사장님, 간이가세자로 시작하셨으면 월 기장 수수료가 꽤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바나 직원 고용하기 시작하셨으면 기장 받으시라고. 보통 1인으로 음식점이나 술집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간이가세자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일단 혼자 해보시다가 월 매출액이 700에서 900 사이로 안정적으로 나오면 알바나 직원 고용하기 시작했으면 기장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술집 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바빠요. 기본 12시간 이상 일하시거든요. 진짜 오토로 돌리지 않는 이상 내가 어느 정도 돈 벌겠다 욕심 있으신 사장님들은 12시간에서 14시간은 일하시니까 진짜 시간 없으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장하시면 복식부기로 장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업하시면 대부분은 간편장부 대상자이시거든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결손이 나더라도 기장을 해두면 15년간 결손을 2월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첫 해는 인테리어 많이 안 하셔도 비품도 사고 오픈 물품도 사고 짜잘짜잘하게 비용들이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매출보다 비용이 커서 결손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기장을 꼭 하셔야 돼요. 요식업 하면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세액공제들 어떤 게 있나요? 첫째로 의제매입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음식점은 쌀, 채소, 고기류 같은 면세제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의제매입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제도죠. 그리고 둘째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있죠. 직전 연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에 해당되는 건데 한도가 있어요. 1,000만 원. 그런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이 혜택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시점쯤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34세 청년 사장님이 요식업을 처음 창업하시면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령 여부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되거든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입지 선정할 때 전략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돼요. 단, 커피숍은 청년 창업 세액감면이 대상이 아니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액감면이 곧 비용관리 면제는 아니에요. 사장님들 중에 세액감면 100% 받을 거니까 인건비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재료비 살 때 현금으로 사면 더 싸게 해주니까 다 현금 결제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창업세액 감면은 말 그대로 세액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산된 세금을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돼요. 세금을 안 내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다 내셔야 합니다. 즉, 건보료 폭탄을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시면 기장계약을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비용관리야 소득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워낙 영상도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가족과 같이 운영할 때 절세 포인트가 있나요? 저희 옆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웬만한 맛집은 자녀까지 같이 가족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일하시는 거니까 급여는 계좌이체로 꼭 해주시고 인건비 신고 진짜 해두세요. 종소세 신고 때 비용 처리되니까 이게 진짜 절세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부의금 같은 경조사비도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니까 꼭 부고장이나 청첩장 캡처해두세요. 법인 전환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연매출 10억 원을 기점으로 담당 세무대리인과 법인 전환에 대해서 꼭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왜 10억 원이냐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못 받게 돼요. 10억 원을 초과하면. 이게 매출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인데 이 혜택이 없어지는 건 진짜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기쯤에 대부분 사장님들은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긴 합니다. 대출 받을 때도 세금 신고가 중요하다던데요? 제가 또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종소세 신고 때 주택담보계획 있으시면은 세무대리인에게 꼭 말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출 받으실 때는 적정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하거든요. 너무 적게 신고하면 소득 금액이 적게 잡혀서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산정도 그렇고 대출 받으실 때도 적정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미미텍스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저희 미미텍스만의 특별함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매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언니인 황경미 세무사와 저 황주미 회계사가 모든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하기 전에 예상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안내해드리고 내년에는 뭘 준비하셔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 분석도 당연히 해드려요. 사장님들이 내가 이 정도 매출에 세금을 이만큼 내는 게 맞나? 이런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저희는 기장계약 수수료를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장 상품도 두 가지로 준비해놨고요. 사장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단순히 서류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계약이나 수수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음식점 창업이나 세무 부분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사장님들 사업 번창하시고 또 봐요 우리!